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여행사 일을 하면 지역별로 좀 부서마다 호불호가 갈리긴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힘들었던 지역이 일본이었거든요. 물론 유럽도 뭐 파업이 많고 소매치기, 뭐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가 많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은 지역 중에서 일본이 가장 여행의 변수가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국내에서 일본 물량이 가장 많은 여행사에서도 있어도 봤고 주변에서 뭐 같이 알고 지내는 일본 담당자들도 많은 편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일본은 진짜 거의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10번 이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필리핀도 뭐 지진과 태풍이 좀 잦은 편이긴 한데 일본은 그거에 한 2배, 3배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규모도 훨씬 더 큰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이랑 좀 가깝다 보니까 비행기가 결항이 돼도 항공편 어떤 공급 숫자가 다른 유럽이나 휴양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죠. 일본은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태풍 민들레 때문에 피해를 봤잖아요. 우리가 또 태생적으로 애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역사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뭐 매년 매번 매해 이상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한국과 어떻게 좋을 수가 없죠. 실제로 뭐 쟤들이 독도 가지고 뭐 우기는 날에는 진짜 캔슬레이션 밖에 있는 예약은 다 취소가 나고 뭐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전화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본이 이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뭐 애들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든 안 하든 뭘 하든 신경을 안 쓰고 저는 앞으로 여행 관련으로 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니까 알아보던 중에 진짜 이상한 걸 봤는데, 일본이 인정하는 해외 백신 접종 증명서 발행국에 대한민국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고 한참 봤는데 역시나 맞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이 아시아 명단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10월부터 적용된 자가격리 단축을 위한 백신 접종 증명서 대충 64개국 발행국에는 명단이 빠져 있는데, 뭐 일부러 뭐 뺐겠죠. 한국을 안 봐도 비디오인데 화이트리스트에서 뭐 제외를 한 것처럼 반도체도 뭐 결국엔 그래서 국산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반도체랑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에게서 받아와야 생산이 가능했던 거지만 지금 여행의 경우는 정반대죠. 일본이 우리나라 오는 것보다 우리가 일본을 가는 게 훨씬 많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제가 알고 있는 외교는 어떻게든 자국에 최대한 이득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백신 접종 증명서는 사실 상호주의니까 뭐 일본인 저런 방식이면 우리도 일본 백신 접종 증명서는 뭐 14일 자가격리입니다 이렇게 뭐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나라가 대일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엄청 크거든요. 일본이 저런 결정을 했다는 게 이해가 진짜 안 가네요. 관광객 순위가 뭐 우리가 싫든 짜증나든 뭐 어찌됐든 중국, 한국, 대만 해가지고 1, 2, 3위를 아마 차지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외화 유출을 좀 걱정을 해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오는 입국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위험 요소인데 일본 스스로가 저렇게 막아주는 길을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는 일본 입국자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를 해도 부담이 없죠. 뭐 그렇다고 얘들이 지금 뭐 아무런 피해가 없이 잘 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가끔 생각날 때 이제 한번 뉴스를 보면 뭐 자기들이 관광산업의 침체다, 뭐 힘들다 하고 일본 내 지역 경제를 뭐 살리자고 뭐 일본 전국 지사회에서 캠페인 활동도 하고 일본 지방에서 여행 지원 캠페인을 뭐 재개 요청도 할 만큼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왜 그러나 싶고, 일본 수출 규제로 한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진짜 확산되었을 그 당시에 일본 정부는 한국에게 사과하는 대신에 중국인 관광객을 더 유치를 해가지고 피해를 줄이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으름장도 놓았었는데 다들 아마 이 부분은 뉴스를 통해서도 다 알고 계신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게, 만약에 지금 시청하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본인이 명동에서 장사를 하는데 선택권이 있다고 가정하에 중국인 관광객을 받을 건가요? 일본인 관광객을 받을 건가요? 물론 둘 다 싫지만 답이 나와 있죠. 사실 쟤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중국인 관광객은 우리도 알지만 항상 그 이상이죠. 뭐 항상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은 뭐 매너가 없다, 볼썽사납다 하는데 맞을 수도 있죠. 사실 뭐 어느 나라든 이상한 애들 다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땐 비유를 하자면 음식을 고를 때 매운 거 못 먹는다고 신라면 던지고 캡사이신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겪어봐야 한국 애들 매너 없는 건 그나마 양반이구나 할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 규제 이후 관광지마다 몸살을 앓았죠. 거기다 팬데믹으로 그런 중국인 관광객조차 좀 발길이 뜸해졌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런 결정을 하니까 거기에 뭐 한국인의 어떤 인프라 그리고 여행 타입과 중국인들의 여행 인프라 그다음에 여행 타입은 정말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뭐 도쿄, 오사카도 많이 가지만 뭐 후쿠오카나 오키나와 뭐 규슈 등 일본 뭐 지방 이곳저곳으로 좀 가는 반면에,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관광지만 약간 1.4 해가지고 초토화시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하는 가게만 이용을 하거나, 물론 중국인 관광객도 돈이 되겠지만 중국인의 경우 물량 대비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는 거죠. 뭐 지방은 갈 생각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한국인 비율이 높은 관광지는 진짜 아작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특히 뭐 규슈나 후쿠오카, 대마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일본 여행을 못 가니까 일본 지역 경제는 망했어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확실히 여행이 활성화되었을 때 한국인들이 일본 관광에 어떤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맞으니까. 또 일본이 원래부터 저는 위드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10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총리도 기시다로 바뀌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여행의 끈이
갈등이 생기나 싶었는데 멀었네요 한참. 예전에 일본이 저런 행동을 하면 좀 화도 나고 그랬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 모르겠네요. 각 국가들이 올해 연말부터는 아마 정상화로 갈 분위기를 다들 만들어가는 듯 합니다. 사실상 전 세계의 흐름이라고 보는데 위드 코로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하니까 평생 코로나를 의식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결국엔 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대신에 그렇게 했을 때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 아니면 감당할 여력이 있는 만큼 천천히 하느냐, 바로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느냐가 아마 나라마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